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준 두 분 나왔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검찰총장 후보 10여 명의 심사자를 전달했다. 어떤 후보들이 포함됐습니까?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데 명단에는 들어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금 또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죠.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후보군 중에는 독직폭행의 피해자와 피고인 신분인 그 한동훈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죠.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포함이 됐고요. 또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기수를 굉장히 파괴하면서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네. 근데 지금 한동훈 27기, 이문정 30기란 말이죠. 네. 또 한 번 파격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요. 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될 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이제껏 너무 기수 파괴를 많이 한 적은 없거든요. 예. 윤석열 전 총장 때 기수 파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문정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또 예. 한동훈 연구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대기는 좀 쉽지 않다. 예. 그렇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이렇게 좀 반대적인 두 사람을 이렇게 후보군에는 넣은 걸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A급이 A 이성윤, 김호수, 조남관, 한동수 정도 된다면 구범선, 양분한, 배성범, 오인서가 B 정도 되고요. 한동훈, 이문정은 다크호스. 이렇게 분류가 될까요? 확률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1순위입니다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피의자 신분이 될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신분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이 관련한 그 검사가 이걸 뭔가 위조하고 변조했다. 사건 내사 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가짜로 부여를 했다. 이 등등의 어떤 혐의로 조사를 대검 측이 진행하려고 하자 이걸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총장의 최종 후보로 그러니까 최종 후보까지는 축약이 된 명단에 들어갔지만 낙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낙점된다면 그게 이제 온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기소를 할지 여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계속 지속할지 여부를 별도의 제3의 기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검찰총장 그 추천위원회 열리기 전에 열려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상당한 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 건에 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소윤이라 불리죠. 윤대진이 했다. 게다가 당시 법무장관한테 보고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복과 같은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조사도 참여를 했고요. 거기다가 기자회견 비슷하게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이 그겁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라 보고 다 했고 내가 아니라 검찰국장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이성윤 그 당시 반부패 부장의 어떤 행위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성윤 지검장의 얘기하고 달리 기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래 열리는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한 게요. 만약에 하려면 오늘 수사심의에 추천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오늘 하면 내일 정도 열리고 물리적으로 29일이 지금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물리적으로 열리긴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추천위원회 회의가 지난 이후에 수사심의가 열릴 것 같고 수사심의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기소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기소하기 전에 검찰총장 인사가 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총장 인사가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소 가능성은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추천위원회가
회의가 29일 예정돼 있고 이게 뭐 또 3명을 추천해서 법무부 장관을 갔다가 법무부 장관을 다시 대통령한테 올리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뭐 기소로 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뭐 불기소 의견을 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권고 사항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예. 검찰은 본인들 스탠스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불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냈었는데 그냥 기소했잖아요. 예. 아마 이런 식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사실 이 수사심의회가 뭐 외부 자문을 얻기도 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게 있을 때 이제 얻는 기구긴 한데 이재용 그때 말고는 거의 이재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검찰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많이 났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나지 않을까. 이 내용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검찰의 목표는 기소잖아요, 일단. 기소를 그렇죠. 하는 게 목표고 사실상 이거 직권남용죄는 두 가지 꼭 봐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직권남용죄 대다수 무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직권남용죄 걸 것 같으면 검찰에서요 부장급이나 차장급이 일선 검사한 전화 걸면 다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렇게 다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거는 인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선 검사가 이것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과 예컨대 조국 전 장관 때 모습하고 좀 같이 중첩이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야 외부 사람이었고 네. 검찰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대항했다 치고 이성윤 지검장은 같은 검찰인데 왜 이런 일이 같은 벌어지는 검찰인데 또 더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장이면 예. 거의 검찰 내에서는 넘버 2, 3 정도고 예. 또 이성윤 지검장, 반부패 부장, 검찰국장 지금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 내에서는 좀 안 맞다고 검찰의 어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혁 부분하고는 일선 검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보입니다. 친윤석열 반윤석열 그렇게 이런 저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검사냐고 소리 들었던 네가 게 검사니 하는 이성윤입니까? 예 어. 후배가 이제 소리 질렀거든요. 예. 그런 상황까지 맞닿아 있다고. 그렇다면 보입니다. 결론은 기소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검찰은 기소 지금까지 수사를 끌고 왔고 공수처랑 갈등까지 빚었는데 기소를 안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가능성이 얘기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이제 예. 차선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박상기, 조국, 추미애 3명의 전직 장관과 연이어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 전 장관 사태 당시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서 대통령과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직보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예. 다만 또 이제 넘어야 될 건 본인도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에 이제 보고를 받은 주체였다 해가지고 또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또 이제 검찰 내부에서의 기류는 이 정치에 너무 이제 순응하는 검사다라는 평가가 있고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정권과 호흡을 좀 맞췄기 때문에 합리적 검찰 개혁론자다 이런 또 평가가 엇갈리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혹은 얘기도 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얘기도 있는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또 뭐 친윤석열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서 청와대에서 임명하기 부담될 그렇죠. 테고. 뭐 지역적으로는 호남 쪽입니다. 예. 호남 쪽이고 또 서울대 뭐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맞는데 이제 그 특수통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의 관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예. 있고요.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윤석열에 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나름의 청와대가 임명하기 부담스럽다. 거기에다가 비검찰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 변호사 하다가 왔기 때문에 예. 그 이제껏 뭐 검찰총장 중에 비검사 출신은 없었어요. 예. 그런 게 가장 또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법률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도 사실. 돼요? 사실은? 예,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이제 국민 청구를 거쳐서 사실 그 대상에는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한데 네. 지금까지 비검찰 출신이 왜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그 또 폐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그 검찰은 검찰이 해야 된다라는 그게 뭐 당연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뭐 예컨대 강금실
장관 할 때도 사실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비검찰이다. 예, 그때도 말들이 많았는데 검찰총장을 비검찰한다? 아마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예. 아닌가 생각. 근데 우리 지금 장윤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15년 이상이면 돼요. 뭐 저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예. 법조 경력만 있으면 가능한 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검찰총장도 검찰 출신. 이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라는 게 없었는데 네. 꼭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앉히고 검찰총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히면 그때는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민정수석도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었을 때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싹 다 검찰 출신일 때는 뭐 수사 지휘권이든 뭐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일사불란하게 돌아갔었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네. 하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네. 결국은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래도 이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냐, 그러니까 수사에 외압을 이제 행사했느냐, 그 단초가 되려면 그 수사 검사였던 사람이 이 문서를 위조한 게 맞느냐, 그렇다면 이게 허용 범위 안에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학의 씨가 야간에 출국을 하려고 뭐 각해무시하라고 하는 본인과 예. 외모가 상당히 유사한 사람까지 대동하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학의 씨가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할 근거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큰 틀인데 예. 이게 관련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온당한 거냐, 그런 식이면 이 국민적인 의혹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고 피해자 거의 직전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그냥 출국을 하는 게 맞고 그 출국을 막지 않는 것이 수사기관의 어떤 정당한 직무 행사인지 거기에는 상당히 법적 평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김학의가 출금하는 목적은 결국은 도피성인데 그렇죠. 그거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 김학의가 출국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랬다고 그러면 이 정부, 이 검찰 엄청 비난을 받았을 텐데.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었고요. 예. 실제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최초에 뭐 못해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예. 사건은 중지가 돼버렸고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온다더라고요. 예, 안 들어온다 하니까 예. 뭐 잡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그 사건 파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버렸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사건은 기소 중지돼 있죠. 네, 사람이 없으니까 조사를 조현천이 못합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 당시에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계엄 이야기 했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조현천 사령관 들어와서 본인이 지금까지 국가의 녹을 먹었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미국에 있다면서요?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살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나 안 네. 들어간다 하면은 뭐 도저히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정말 원한다면 어떻게 체포를 하든지 뭐 한 방법도 있긴 한데 또 그 관할 자체가 또 미국 그좀 곳이기 때문에 또 인터폴 뭐 작동한 이런 것도 좀 아니고요. 근데 범죄 자체가 결국은 불법 체류잖아요 지금 신분 상태는. 그렇죠. 그럼에도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 몰라 의지가 더 있으면 될 거일 수도 있겠죠. 수사 당국 관계 당국의 의지 문제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김학의 사건을 너무 그 출금 그 포인트를 보지 말고 예.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데 뭐 많은 요새 논란이 있습니다. 뭐 그 어떤 뭐 과거사에서 이제 일했던 뭐 변호사가 자꾸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시점만 보면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큰 틀에 보면 엄청나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벌써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거, 그래서 2번, 3번 조사를 하면서 실패를 했던 거, 공소시효에 지났던 부분 그런 까지 고려를 해서 이 사건에서 과연 출국 금지를 하는 게 맞는지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 기소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봉현 회장도 지금 같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히 검사 출신 그 A 변호사 등 이 김영란법이죠.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면서 우리 검찰이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술접대를 받은 세 사람의 검사들이 다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국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예. 납득합니까? 핸드폰 3개를 3명이서 동시에 잃어버렸다. 네. 그건 결국은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검찰에서 기가 막힌 나누기를 해서 네. 99만 원? 예, 4만 원 모자란 96만 원인가 뭐 이랬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재판에서 오늘도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신 것처럼 이게 왜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야지만 처벌을 받거든요. 이제 예. 기소도 되고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 왜 1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 2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느냐. 그러니까 유흥 접객원과 밴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둘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술값 이것도 536만 원이나 됩니다. 거기서 이 밴드 비용 55만 원을 제하고 왜냐하면 밴드 들어오기 전에 갔으니까 그걸 머릿수로 나누면 96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그 후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하신 분에 있었으면은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 술자리를 마련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와 김봉현 씨에 대해서는 이 술자리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 자체를 96만 원을 했기 때문에 뭐 중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기소한 만큼 판단합니다. 법원은 더 판단하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예,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